1919년 3월 1일 정오, 서울 종로 탑골공원, 팔각정 위로 한 청년이 올라섰습니다. 이름은 정재용. 본래 이 자리에 서기로 한 민족대표 33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죠. 떨리는 손으로 독립선언서를 펼쳐든 그가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약 10분간의 낭독이 끝나는 순간 수천 명의 입에서 동시에 하나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대한 독립만세, 무기는 없었습니다. 총도, 칼도, 방패도 없었죠. 오직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 앞에 맨몸으로 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곤 두 손에 쥔 태극기와 가슴 속에 타오르는 불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외침은 그날 하루로 흩어졌을까요? 107년이 지난 오늘 그 함성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놀랍게도 그 절규는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기록 속에, 빛바랜 사진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 속에 살아있습니다. 차가운 활자로는 전할 수 없는 그날의 떨림과 분노가 선율 위에 실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죠. 역사가 음악이 되고 음악이 기억이 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일병합 이후 조선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일제는 헌병경찰을 앞세운 무단통치로 조선인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짓밟았죠. 우리의 언어는 점차 설 자리를 잃었고 토지와 자원은 무자비하게 수탈당했습니다. 고향을 등지고 만주와 연해주로 떠나야 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4개조 평화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각 민족이 스스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이른바 민족자결주의였죠. 비록 그 원칙이 패전국 식민지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식민지배 아래 신음하던 약소민족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 도쿄에서는 조선 유학생 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19년 2월 8일 이들은 조선기독교 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죠. 이른바 2.8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조선청년독립단의 이름으로 작성된 이 선언서는 일제 식민지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지며 즉각적인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국내에 전해져 거사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천도교, 기독교, 불교 지도자들이 은밀히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천도교가 운영하는 보성사 인쇄소에서 2월 27일 밤 2만 1천 매의 선언서를 비밀리에 인쇄했죠. 일제의 감시망을 뚫고 전국 각지로 선언서를 배포하는 일은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1월 21일 비극적인 소식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고종 태왕제의 갑작스러운 서거였죠. 고종은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로서 1907년 일제에 의해 강제 퇴위당한 뒤에도 민족 자주독립의 상징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독살 의혹까지 퍼지면서 백성들의 분노와 슬픔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3월 3일로 예정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인파가 서울로 몰려들었고 이 거대한 인파가 곧 만세운동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원래 탑골공원에서 선언서를 낭독할 계획이었으나 군중과의 충돌을 우려하여 장소를 서울 인사동의 태화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친 뒤 스스로 일본 경찰에 연행되었죠. 같은 시각 민족대표를 기다리다 지친 탑골공원의 학생과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함성은 삽시간에 서울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다시 덕수궁 앞으로 그 파동은 같은 날 평양과 원산, 의주, 선천 등 주요 도시로 동시다발적으로 번져나갔죠. 이후 대구, 광주, 부산으로 다시 농촌과 어촌의 장터로
바다 건너 만주와 연해주의 동포들에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3개월간 전국에서 벌어진 시위는 1542회에 달했습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농민, 노동자, 학생, 상인, 기생, 광부, 어부까지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에 선 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충남 천안에서는 16살 소녀 유관순이 아운의 장터에서 3천여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불렀습니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에 따르면 만세 시위에 참여한 인원은 약 202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전체 인구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보복은 잔혹했습니다.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총검이 겨누어졌고 수많은 이들이 체포되어 차가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진 고문이 이어졌죠. 같은 기록에 따르면 7,509명이 목숨을 잃었고 15,961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46,948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소, 학교가 2개소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만세 한마디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영원히 이별해야 했습니다.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수원군 제암리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마을의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20여 명을 교회에 모이게 한 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총격을 가한 후 불을 질렀죠. 교회 안팎에서 23명이 학살당했고 이웃 고주리에서도 천도교인 6명이 총살당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29명의 무고한 생명이 쓰러졌습니다. 이 참극은 영국 태생의 캐나다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에 의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불에 탄 교회와 시신이 널브러진 마을을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그의 기록은 일제 만행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훗날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리게 되는 그의 용기 덕분에 제암리의 비극은 역사 속에 묻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차디찬 감방 속에서도 그들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옥중에서 몰래 주고받은 편지와 일기에는 미래의 독립을 꿈꾸는 간절한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유관순 열사는 서대 문영무소에서도 옥중 만세를 이끌며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 꺾이지 않는 정신은 같은 해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역사적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척박한 땅에 뿌려진 씨앗이었고 그 씨앗은 마침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107년 전 탑골공원에서 터져나온 그 함성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뜨거운 함성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을까요? 바로 음악입니다. 일제강점기,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저항의 무기였습니다. 만세 시위 현장에서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류의 노래를 함께 불렀죠. 3.1운동 이후 일제는 애국가를 철저하게 탄압했지만 선조들은 제2, 제3의 애국가를 지어 부르며 독립의 의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가사는 1900년대 초에 형성되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라는 첫 구절에는 나라를 빼앗긴 서름과 반드시 되찾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응축되어 있죠. 3.1운동 당시에도 시위 현장에서 이 노래가 불렸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공식 채택하여 독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랭 사인의 곡조에 맞춰 부르다가 1935년 작곡가 안익태가 지금의 장엄한 선율을 완성했습니다. 독립군가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이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이 힘찬 후렴은 만주 벌판에서 총을 들었던 독립군의 투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죠. 혹한과 굶주림 속에서도 조국 광복을 위해 싸웠던 그들의 뜨거운 심장 소리가 행진곡의 선율 속에 살아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3.1운동의 정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작곡가들은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가곡과 합창곡, 교향곡에 담았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악, 팝,
록,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가 그날의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록밴드 크라잉넛이 독립군가를 리메이크하여 젊은 세대의 심장을 뛰게 한 것도 바로 이런 흐름이죠. 세대를 넘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이 음악의 힘입니다. 매년 3월 1일이면 전국의 광장과 공연장에서 기념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오래된 악보 위의 선율이 현대의 무대에서 다시 숨결을 얻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깊은 연결을 경험하게 되죠. 할아버지 세대가 눈시울을 붉히고 젊은 세대가 가슴 뭉클해하며 같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야말로 음악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음악은 박물관 유리병 너머에 갇힐 뻔한 역사를 우리의 심장 속으로 되살려냅니다. 차가운 텍스트로는 전할 수 없는 그날의 떨림과 분노, 슬픔과 희망이 선율을 타고 스며들죠. 만약 그들의 고통과 저항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노래하고 말하고 꿈꾸는 이 일상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7년 전 총칼 앞에 맨몸으로 섰던 이름 모를 영웅들. 그들의 함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애국가 선율 속에, 독립군가의 힘찬 행진 속에,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부르는 노래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음악은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현재의 우리에게 자긍심을 건네며 미래 세대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치를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그 다리 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기억을 지키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